지금 20대건 30대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가장 안정적이었던 직업인 공무원을 선택을 했어요. 물론 일반 사무직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직업 군인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도 안정성 때문에 사실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었던 공무원에서 갑자기 전역을 하고 위촉직이라는 신분으로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엔 계약직, 그 다음엔 정규직, 이러한 사소 고생하는 커리어 패스를 밟았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보면은 이 순간순간 엄청나게 매번 이제 불안했어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제가 처음부터 이런 커리어 관련된 강의를 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저와 같은 우리 생존이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뭐 취업을 준비하시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시던, 아니면 여러분들의 먹고 사니즘을 뭔가 이어가시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커리어 관련된 일을 하려면요, 인사 담당자 출신 분들이 많아요. 꼭 이러한 커리어 패스를 해야지 커리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아닌데,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관행적으로 인사 담당자 출신이 나중에 커리어 관련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유일하게 지금 이 일을 비인사 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오늘 영상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제가 이 일을 할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공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 이런 거라고요. 지금 20대, 30대 우리 취업이 불안한 거는 정말 맞거든요. 근데 취업만 생각하면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제 예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냐, 한 가지의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장 안정적이었던 저는 공무원을 선택을 했죠. 그런데 자, 공무원을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들어오지도 못했던 위촉직이라는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거는 취업에 대해서,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첫 사회 시작을 위촉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이 정규직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사실 꿈에도 몰랐어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지금 아마 위촉직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는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똑같은 그냥 신분으로만 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냥 삼성이면요, 삼성 직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삼성에 다니더라도 그 안에 출신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있더라. 저는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 위촉직으로 일을 처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처음 시작했냐, 저는 정말 안정적인 공무원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 정규직만 저도 처음에 바라봤단 말이에요. 정규직을 바라보고 열심히 나름대로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사실 이게. 그럼 왜 안 될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았다고요. 제가요, 그 당시 나이가 30인가 31살이었어요. 이때 직업군인을 하다가 전역을 해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뛰어들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 너무 불안한 거야. 학점이 제가 3점,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3.14. 토익은 그 당시에 780인가? 엄청 토익 시험을 많이 봤는데 그 이상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자격증은 몇 개는 있었어요. 근데 그런 스펙들을 갖고 있었고, 뭐 스펙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부끄럽죠. 학교는 또 지방대학.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와, 정말 이 스펙으로 뭔가 대기업을 노리고 정규직을 노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도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그래도 직업군인을 했고, 그래도 내가 장교 출신이니까는 뭔가 사회생활에서도 뭔가 리더 우대를 해준다며, 그때는 그런 생각만 갖고 그냥 메이저 기업들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냐, 여러분들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학원을 다녔어요. 강남에 유명하다고 하는 학원을 다녀서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근데 취업 컨설팅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PD님이 그러는데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너무 신기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때 몰랐어요. 왜냐면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사실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 오케이.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오케이. 그쵸? 근데 취업을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부정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든 뭐든 내가 지금 돼야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뭐 유명하다고 한 학원에 가서 뭐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소서도 듣고요, 뭐 면접도 듣고요, 뭐 NCS라든가 그 당시에 NCS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뭐 필기시험이라든가 인적성 관련돼 들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저한테 엄청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 학원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항상 쉬는 시간마다 한 4, 50명 되는 그 취준생들하고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시간마다 나와서 막 상담을 해줘요. 근데 그게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처럼 불안하니까 와서 아, 제가 스펙이 이런데 뭐 이거 될까요? 저는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막 이런 거를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번 수업하는데 2시간이었거든요. 2시간이고 4주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을 만나려면 그 쉬는 시간 말고는 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또 불안하니까 쉬는 시간 되면 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20, 적은 친구들은 5. 제가 그때 31였으니까 이 갭 차이가 지금 6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 6살 차이. 물론 이런 말 하면 지금 뭐 꼰대라는 소리 들을 수 있지만 6살 차이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같은 취업 준비를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스펙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래서 뒤에 있다가 쉬는 시간 되면은 항상 이 선생님이 뭐라고 나한테 코멘트를 해줄지 약간의 기대도 하면서 줄을 기다렸다고요. 근데 못 만나요, 못 만나. 결국 한 번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때도 제가 금융권에 가려고 이제 관심은 있었지만 꼭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다른 진로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분의 반응은 어땠냐? 제 상황을 뭐 이렇게 좀 듣고 그래? 근데 왜 그렇게 대학교 때 그럼 열심히 안 했어? 왜 학점이 왜 이래?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사실 좀 화가 났어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뭔가 어떤 다른 플랜을 제시해주고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 왜 학점이 그렇게 낮아? 토익 점수가 그렇게 낮으면 취업이 요즘은 안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고 내가 학원에 간 건 아니거든 사실. 그러면 그 말을 들어도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면 그 다음을 할 텐데 수강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었던 구조죠. 그래서 제가 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건 뭐 여러분 학원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하고 비슷한 이런 그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를 저도 그랬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뭐 결국 자소서도 배우고 뭐 면접도 배우고 뭘 했지만 결국 뭔가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 이게 맞나? 이렇게 해서 내가 취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그때 제 나이가 30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생존이들 중에 30대가 넘거나 지금 중고 신입이야. 그러면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더 불안할 거라고요. 왜? 더 좋은 데를 가던가 아니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지껏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어떤 목표를 크게 가질 수밖에 없어. 제가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 저한테는 시간이 저는 1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전에 어떻게든 직업 군인으로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다가 못 버니까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취업을 할 때 그냥 1년 안에 무조건 어디든 간다는 게 솔직한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학원을 다니고 나오면서 제가 든 생각은 내가 언젠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나 무조건 내가 이 관련된 일을 꼭 한 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거의 한 15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왜? 그때 정말 절박했다니까요. 간절했다니까요. 왜? 그럼 부모님은 그때 엄청 좋은 기업에 갈 줄 알고 생각하는데 내 현실은 뭐 토익도 별로 없고 학점도 별로 안 되고 돈 내고 학원 갔더니 학원에서 무시당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되니까 이거를 더 이상 뭐 이게 내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내가 무조건 그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최대한 1년 동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소서를 우리가 먼저 합격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필기라던가 인적성에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이라는 전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공채냐 공채가 아니냐 그 차이는 이 중간 단계 필기와 인적성이 있냐 없냐지 자소서와 면접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죠. 그럼 자소서를 도대체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뭐 혼자 책도 찾아보고요. 뭔가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유튜브가 이렇게 뭐 많이 없었죠. 결국 책을 사서 보던가 아니면 학원에 가던가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유튜브에 너무 좋은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환경들은 조금만 달라졌지만 제가 지금도 우리 생존이들하고 현장에서 이제 느껴보면은 어려운 건 매한가지예요. 왜냐? 그때는 정보가 없어서 어려웠어. 근데 지금은 정보가 차고 넘쳐서 어려워.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중심이 없는 취업 준비를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이렇게 헤매다가 팽팽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수했던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취업을 준비할 때 통상적으로 자소서를 우리가 잘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랑 인적성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이 앞 단계에 뭐가 있어요? 스펙. 스펙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이때는 이건 모르겠고 일단 저는 전쟁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자소서를 빨리 좀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왜? 나이가 31이야. 학점이 3.14야. 그러면 자소서라도 내가 잘 써서 남들과 차별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래서 정말 그때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보고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사실 않았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자소서를 엄청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네. 내가 일주일 동안 썼어. 내가 막 열흘 동안 썼어. 그런데 그 자소서가 불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이러지? 처음에 이래요. 처음에 이래. 근데 나중에 또 똑같이 내가 영어를 갈아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자소서 1개를 써. 그런데 또 불합격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쓰기 싫어져, 이거. 그쵸? 그럼 쓰기 싫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 진짜 스펙 이거 좀 해놓을걸. 그 학원 강사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너 왜 안 했어? 그 얘기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는데 어떡해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던 방법은 더더욱 이 자소서에 메모를 댔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소서를 100점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수많은 취준생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이런 결과들을 보니까 과거 15년 전, 20년 전의 그 자소서나 지금 자소서를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이 자체를 그 당시에 잘못했다는 걸 제가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다고요. 왜? 자소서에 100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자소서의 합격 기준이요. 각 기업별로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 도대체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영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소서를요. 이 100점 자소서를 만들려고 이렇게 개고생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생해도요.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요. 그 기업과 나와 핏이 그냥 맞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뭐다? 정성 들여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우리는 자소서를 많이 써봐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하지만 나의 스토리가 묻어있는 자소서를 빨리 작성해서 많은 기업에 지원하는 게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필기 인적성을요. 저는 예전에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 너무 어렵다. 사실 그 생각을 너무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수능형 머리가 아니에요. 아마 이 영상 시청하면서 나도 수능형 머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암기는 잘하는데 응용하거나 약간 뭔가 더 생각하는 거를 싫어하는 스타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기 싫은데 학원을 갔고 학원에서 뭐 막 삼성에서 뭐 어디 출신에서 나오는 분들이 막 가르쳐줘. 근데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알겠는데 그걸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나는 진짜 이거는 도대체 내가 먹고 사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는 거야?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업 기간을 1년만 잡은 이유도 뭐 자소서나 면접의 영역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이거는 내가 못한다고 그냥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제 돌아보면요. 제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였어요. 내가 필기와 인적성을 못하는 건 오케이예요. 근데 그 못한 거를 얼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지 이 노력의 흔적을 내가 수치화를 시켜서 단 한 번도 제가 자기 격환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생존이들한테는 필기랑 인적성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저와 같은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얘들아 하루에 그럼 한 7시간씩 비시즌 때 30일을 해봐. 그럼 210시간이지 이거 6개월 하면 적어도 1260시간이거든? 1260시간을 너희들이 필기와 인적성에 한번 올인을 해봐. 몰입을 해봐. 근데 그런데도 안 되면 그 다음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 10명 중에 8, 9명은 이렇게 시간을 측정해서 필기랑 인적성을 몰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정말 목표 지향적인 친구들은요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상위 20%예요. 뭐 결과가 상위 20%가 아니라 행동과 이런 사고가 상위 20%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필기와 인적성 못할 수 있어요. 못하면 진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데까지는 6개월 정도만큼은 해보고 나서 판단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면접이에요. 자, 이 면접. 저는 제가 면접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군 생활 내내 아침마다 브리핑을 했고요. 저녁마다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인기응변식의 이러한 멘트를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면접 스터디를 할 때도 다른 친구들이 와, 형은 진짜 될 거예요? 이랬거든요. 근데 저만 떨어지고 다 붙더라.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알았습니다. 면접은요, 말빨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럼 면접은 뭐예요? 정말 그 기업에서 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내 스토리를 진정성 있게 끌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만의 스토리로 합격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면접에 대해서 그 오만함을 갖고 있던 게 지금 생존이들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2점대 학점, 공백기가 5년인 친구, 그리고 면접에 한 번도 합격해보지 못했던 이런 친구들과 같이 연습을 하면서 저도 면접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를 하게 됐고, 아, 진짜 면접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요. 지금 취업 준비를 다시 해야 된다. 처음 준비한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요, 다 실수해요. 그런데 방향을 잘 못 잡으면요, 계속 엇나갑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소서와 뭐 필기, 인적성, 면접, 우리가 이거는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을 간다, 2단계만 빠지는 거고요. 자소서와 면접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도 힘든 취중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때 얻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FE5050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FE5050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현장 방문이거든요. 내가 뭐 스펙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면접에서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FE5050을 이 취준생 때부터 제가 한 거예요. 왜냐면 면접에서 뭔가 이야기하라고 할 때 다른 친구들은 뭐 자격증이다, 해외 경험이다, 대외 활동 다 있어. 근데 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다? FE5050. 저는요, 관련된 지점을 몇 번 가봤어요. 제가 관련된 지점을 가면서 뭘 배우고 느꼈고요. 여기에서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저만의 생존 필살기를 그냥 만든 거예요. 이 FE5050이. 그리고 그런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Y나의 구조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처음에는 제가 면접이 말빨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면접관들이 원하는 말들이 있더라고. 먼저 Y에 대한 답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앞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거를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면접관한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경험을 그때 물어보면은 그 다음에 대답을 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지속한 행동은 매식경입니다. 매일 10분 경제신문을 거의 10년을 넘게 지금 15년을 계속 이제 읽으면서 같이 해온 활동들이죠. 결국 이 매식경이라는 활동도 뭐냐면 그냥 경제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게 아니라 결국 관점을 전환하는 그 훈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실 때 제가 했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면은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 유튜브 보고 뭐 저 유튜브 보고 저 학원 다니고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자소서를 뭐 만들었을 때, 내가 이 면접에 대한 스킬들을 뭔가 배웠을 때 이게 맞나? 라는 이 퀘스천이 계속 들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활동들을 스스로 해보면 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결론은 이겁니다. 취업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시작한다. 첫 취업이다. 자소서는요 30개에서 50개를 그냥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필기랑 인적성은요 절대 시간을 꼭 측정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요, 자, 면접 준비는요 반드시 지금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정말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왜 그러면 30개에서 50개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 준비는 왜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요 다음 영상들에서 제가 하나씩 또 그 Y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가 많은 이야기들 했는데 제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셨다면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대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 했어요. 저도 과거에 실수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많은 생존이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여러분 취업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확신을 갖고 이 행동을 이어갔을 때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과정 중에 12주 라이프 리부트라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12주 라이프 리부트에서는 뭐 작심월 매식경부터 매식년 모든 생존 클래스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싶은 생존이들은요,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12주 라이프 리부트 캠프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약간 부담스럽다, 오늘 내용 두세 번 반복해서 보시고요, 다음에 올라오는 무료 강의 영상 여러분들 잘 시청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와이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생존하세요.